산산조각 난 커피잔. 또 깼다. 또 떨린다. 또 움츠러든다. 5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럴까? 새로운 집, 새로운 사람. 이번엔 다를까? 아니면 똑같을까? 제발 이번엔 괜찮은 사람이길. 강은희 56세. 청담동 언덕 위 단독 양옥집 앞에서 3번이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세련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집. 초인종을 누르자 곧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은희 씨죠? 문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고용주,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낯선 사람과의 관계. 5년 전 이혼하고 3번째 가사 도우미 일이었지만 첫날은 언제나 긴장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63세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다림질된 회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강은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서재, 2층에는 침실 3개, 하나는 준영이 쓰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업무라서요. 통화 중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계약은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은희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통화를 끝낸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인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저는 보통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저녁은 있으면 같이 먹고 없으면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은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제 화를 낼까? 언제 본색을 드러낼까? 전 남편도 처음에는 착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마저도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저녁을 보내는 준영. 넓은 집이지만 텅 빈 공간.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그도 혼자였다는 것을. 12년 동안. 어느 날 아침 은희가 커피잔을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산산조각 난 도자기를 보며 은희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혼나겠지. 비싼 걸 깨뜨렸다고, 조심성이 없다고.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 남편은 이럴 때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와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것도 못하냐고. 멍청한 년. 은희 씨, 준영의 목소리에 은희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영이 멈춰섰습니다. 은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변상하겠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물러나 계세요.
파편에 다칠 수 있습니다. 준영은 빗자루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파편을 치웠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치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갑자기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 멀리서 말 걸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왜 자신을 나무라지 않는 걸까? 그날 저녁 준영은 식탁에 앉아 은희가 차린 밥을 먹었습니다. 은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슬쩍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영은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 혼자 보내는 저녁. 넓은 집이지만 텅 빈 공간. 외로워 보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희는 준영을 관찰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건가? 아니면 지금은 착한 척하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출근하기 전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하게 입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퇴근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도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착각하지 마. 저 사람은 고용주일 뿐이야. 친절한 건 예의일 뿐이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희를 두렵게 했습니다. 다시 믿었다가 배신당할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준영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깊은 밤,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쾅! 으악! 복도를 뛰어오는 발소리. 은희 씨, 괜찮으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준영. 바닥에 쪼그려 앉아 떨고 있는 은희. 제발 그만. 때리지 마. 은희 씨? 저예요. 박준영이에요. 은희의 공허한 눈빛. 그녀는 준영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때 준영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준영의 집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준영의 세심한 배려들. 오늘 미세먼지 나쁘다던데 마스크 챙기셨어요? 하지만 가끔 약속을 잊곤 했습니다.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아, 미팅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식탁에 놓인 차가운 저녁 식사. 은희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 씨,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지금요? 네.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해서요. 혼자 마시기는 좀 쓸쓸하고.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고용주와 가사도우미가 함께 커피를 마신다? 선을 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준영의 눈빛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럼 한 잔만요. 고맙습니다. 준영이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핸드드립으로 정성스럽게. 따뜻한 커피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은희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영은 반대편 소파에 앉아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은희 씨, 네,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직장이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계시는 곳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침 준영이 넥타이를 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매번 삐뚤어졌습니다. 사장님, 도와드릴까요? 준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준영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은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전 남편도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술 냄새가 났고 갑자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은희 씨 떨고 계십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준영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와 가까이 있는 게 좀 이해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혼자 해볼게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대충 매고 출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도 준영은 계속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습니다. 단 서툴게 매진 상태로 은희는 그 작은 배려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큰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은희는 2층에서 청소를 하다가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쪼그려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천둥 치던 날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은희 씨, 준영이 급히 올라왔습니다. 재택 근무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떨고 있는 은희를 보고 다급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습니까?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영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아무도 은희 씨를 해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저를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같이 숨 쉽시다. 준영이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은희는 그의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점차 진정이 됐습니다. 심장 박동도 느려졌습니다. 물 가져오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금방 오겠습니다. 준영이 내려가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리를 두고 은희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천둥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은희의 떨림도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보기 안 좋으셨을 텐데. 무슨 말씀을? 누구나 트라우마는 있습니다. 준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암 투병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모님께서요? 네. 천둥만 치면 발작처럼 떨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곁에 있어 주라고 하더군요. 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도 회사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나중에 병원 가겠다고 그렇게 미루다가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도 회사에 있었습니다. 미팅 중이었죠. 전화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영 씨, 그래서 압니다.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 준영이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 씨, 이제는 혼자 울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있습니다. 곁에. 그 말에 은희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받는다는 느낌, 이해받는다는 느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편하게 준영 씨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날 이후 은희는 준영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침대에 누워 열에 떨고 있는 은희. 엄마는 말했죠. 아플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고. 과거 감기로 누워있던 날. 밥은 내가 일하고 왔는데 밥도 없어. 죄송해요. 제가 지금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건가? 일주일 후 은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 추웠지만 참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은희 씨, 준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습니다. 조금 춥기만 합니다. 준영이 조심스럽게 은희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은희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열이 많이 납니다. 오늘은 쉬세요. 아닙니다. 저녁 준비를. 바로 그때 준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사장님, 중국 바이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계약이라. 준영이 잠든 은희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미팅 취소해 주세요. 네. 하지만 사장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방에 가서 쉬세요. 하지만 은희 씨, 준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은희는 결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지만 열이 오르고 몸이 떨렸습니다. 혼자 아플 때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 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 준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따끈한 죽 한 그릇과 약, 그리고 물. 제가 죽을 끓였는데 맛은 보장 못합니다. 인터넷 보고 만들었거든요. 준영 씨가 직접이요? 네. 첫 번째는 너무 묽어서 다시 끓였어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은희는 벌떡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떠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은희 씨, 준영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아플 때는 의지해도 됩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준영이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은희에게 건넸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우십니까? 맛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준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상 일이 우선이었죠. 바보같이. 준영 씨 잘못 아니에요.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잘하고 싶습니다. 죽을 다 먹고 약을 먹은 후 은희는 다시 누웠습니다. 준영이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는 좀 나아질 겁니다. 준영 씨, 네. 준영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준영이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푹 쉬세요, 은희 씨.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은희는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정말 다르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심이다.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다는 것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준영의 따뜻함에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희를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배신당할까봐. 하지만 준영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준영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은희는 집안일을 하며 느낀 소소한 일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정원에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벌써 봄이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그러게요. 은희 씨 오신 지가 벌써 3달이나 됐습니다. 준영이 따뜻한 시선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영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저녁 8시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서재에 틀어박히지 않고 은희와 함께 정원을 가꿨습니다. 회사 비서가 놀랐습니다. 사장님, 요즘 7시에 퇴근하십니까? 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갈 이유가 생겼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혼자 있었죠. 뭐 그냥 일하고 집에 오고 자고 반복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준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웠죠. 많이. 근데 익숙해지더군요. 외로움에도 익숙해질 수 있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래도 외로움은 남습니다. 네, 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공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희의 마음에도 조금씩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봄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두렵고도 아름다울지. 정원 벤치, 붉은 노을. 은희 씨, 저는 사랑합니다. 은희의 충격받은 얼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과거가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알아?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안 돼요, 저는. 사표 봉투를 꺼내는 은희.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은희 씨, 사랑이 두렵습니다. 그 말이, 그 감정이 다시 상처받을까봐. 눈 내리는 어느 밤 은희는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집에 가기 어려워 준영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은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 왔습니다. 인사했지만 대답 대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야? 도망치려 했지만 머리카락을 잡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엄마는 왜 도망 안 가요? 엄마 제발 아빠랑 헤어져요. 이러다 죽어요.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은희.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을 다시 잘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영도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몽의 잔상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 술 냄새, 주먹의 감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다니. 은희 씨, 깜짝 놀라 돌아보니 준영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끄럽게. 아닙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준영이 은희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그냥 물 마시러 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재로 오시겠습니까? 따뜻한 차라도 드리겠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은 캐모마일 차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악몽 꾸셨습니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준영의 눈빛이 너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전 남편 꿈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몰랐어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준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술 마시고 화내는 정도였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고 저는 맞았습니다. 20년 동안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맞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엄마인데 딸을 보호해야 하는데 저는 그저 맞고만 있었습니다. 왜 도망 안 갔냐고요? 무서웠습니다. 도망치면 더 심하게 맞을 것 같았고, 그리고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하면 딸이 힘들어질까봐, 아빠 없이 자라면 상처받을까봐. 당연한 선택입니다. 엄마로서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딸이 대학생이 됐을 때 말하더군요. 엄마 이혼하세요. 저 때문에 참지 마세요. 차라리 아빠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딸이 용기를 준 겁니다. 은희는 흐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사람이 무섭습니다. 술 냄새만 맡아도 온몸이 떨립니다. 큰 소리만 들어도 움찔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트라우마입니다. 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존하신 겁니다. 20년을 버티고 딸을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빠져나오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합니다. 아직도 악몽을 꾸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준영이 은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강한 건지 아십니까? 은희 씨는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은희는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진짜 존경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선반에서 물건을 내리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비틀거리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받아줬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은희는 준영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준영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0cm도 안 되는 거리. 준영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키스를 하려는 순간 은희가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준영이 놀라서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은희는 급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방으로 달아나는 은희. 혼자 남은 준영. 내가 너무 서둘렀어. 천천히 가야 하는데 바보같이. 며칠 후 저녁 정원 벤치에서 준영이 말했습니다. 은희 씨. 네. 저는 은희 씨를 사랑합니다. 63세에 처음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서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20년 동안 맞고 살았어요. 사랑한다는 말 들을 때마다 주먹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천천히. 은희 씨가 안심할 때까지. 은희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표였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제가 떠나는 게. 안 됩니다. 은희 씨, 준영 씨 감사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은희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영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 씨, 은희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 준영은 정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식탁. 준영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1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 소리. 은희 씨? 기대하며 문을 열었지만 딸 지혜였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거실로 들어온 지혜. 지저분한 집에 충격. 이게 뭐예요? 아빠답지 않게. 그냥 좀 바빴어. 지혜가 폭발했습니다. 가사도우미한테 빠지셨다며요? 재산 노리는 거 뻔한데.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돌아가신 지 겨우 12년밖에 안 됐는데. 준영,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한테 미안해. 근데 나도 살고 싶어. 눈물 흘리는 준영. 나도 혼자는 너무 외로워. 원룸으로 돌아온 은희.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준영 씨를 위해서. 하지만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준영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 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다른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준영 생각만 났습니다. 준영은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임원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였죠? 은희가 없는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준영의 딸 지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오, 지혜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요. 지혜는 아버지의 상태에 충격받았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지저분한 집, 수염도 안 깎은 아버지. 밥 먹었어? 아빠가 뭐 해줄까? 아빠가요? 가사도우미 아줌마는요? 순간 준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분 그만뒀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개인 사정이래. 지혜는 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준영은 한숨을 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그분한테 고백했어. 사랑한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지혜의 입이
벌떡 벌어졌습니다. 설마 가사도우미한테요? 왜 그렇게 말해? 은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아빠, 정신 차리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사도우미예요. 그 사람 아빠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몇 개월 본 게 다인데. 충분히 알 수 있어. 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진심 있는 사람이야. 착하고 따뜻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해줘. 아빠도 상처받으신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고 외로우셔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착각 아니야. 아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돌아가신 지 겨우 12년밖에 안 됐는데. 준영이 처음으로 폭발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한테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곁에 없었던 거 매일 후회하며 살아. 근데 이제라도 누군가 곁에 있고 싶은 게 죄야?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면이 있죠. 아빠는 박준영 대표예요. 업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런 아빠가 가사도우미랑 결혼한다고요? 내 인생이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웃음거리 되실 거라고요. 준영이 일어섰습니다. 지혜야, 아빠는 63세야.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 혼자 사시는 게 나아요. 이상한 사람이랑 사는 것보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희 씨는 20년 동안 폭력에 시달렸어. 그래도 딸을 지키기 위해 버텼고 용기 내서 빠져나왔어. 지금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을 이상하다고 하니? 지혜가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아빠가 걱정돼서. 걱정 마. 아빠는 어른이야. 내 선택에 책임질 수 있어. 하지만 오빠는 뭐라고 하겠어요? 미국에 있는 오빠한테 말했어요? 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핸드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야. 지금 아빠 집인데 큰일 났어. 아빠가 가사도우미한테 빠지셨어. 준영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재에서 준영은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나한테 행복하라고 했을까? 창밖을 보는 준영.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은희는 원룸에서 딸 수진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두셨다고요? 왜요? 거기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개인 사정이야. 무슨 사정인데요? 수진아.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실수했어. 마음을 줬어. 주면 안 되는데. 엄마 혹시 그 집 사장님한테요? 은희는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바보 같지? 아니에요. 엄마도 사랑할 자격 있어요.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20년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엄마도 행복할 차례예요. 하지만 그분은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이야. 대기업 대표, 나는 가사도우미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분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엄마 인생인데 왜 남들 눈치를 봐요? 수진아, 너는 몰라. 알아요. 저도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행복에 목말라 있는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아빠 때문에 힘들었을 때 맨날 울면서 생각했어요. 엄마는 왜 웃지 않을까? 왜 항상 슬퍼 보일까? 그런데 지난번에 통화했을 때 엄마 목소리가 달랐어요. 밝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그분 때문이잖아요. 엄마를 다시 살게 만든 사람.
그런 사람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두려워. 당연히 두렵죠. 엄마는 배신당했으니까. 하지만 그분은 아빠랑 달라요. 엄마도 알잖아요. 은희는 울먹였습니다. 알아. 그분은 달라. 착하고 따뜻해.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워. 다시 상처받을까봐. 엄마, 제가 내일 서울 올라갈게요. 만나서 얘기해요. 그날 밤 준영은 은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희 씨 잘 지내십니까?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은희는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일요일 저녁, 은희의 원룸 앞. 계단에 앉아 술병을 든 남자. 전 남편이었습니다. 은희는 문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나 좀 봐. 얘기 좀 하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이혼한 지 5년이나 됐잖아요. 5년이면 뭐 어때? 우리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 외로워. 은희야,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술 취한 목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 다음에 오는 폭력. 제발, 제발 가주세요. 하지만 전 남편은 가지 않았습니다. 쿵쿵,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문 안 열어? 그럼 부숴버린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아니, 그 사람은 경찰이 가면 더 화를 낼 거야. 그럼 누구한테? 순간 준영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영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 씨? 무슨 일이십니까? 무서워요. 그 사람이 왔어요. 누가요? 전 남편이요. 문 앞에서 안 가요. 준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어디세요? 지금 바로 갑니다. 문 절대 열지 마세요. 전화를 끊는 소리. 은희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전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 은희 씨, 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희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준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직도 있는 전 남편. 당신 누구야? 전 남편이 준영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벌써 남자 만들었어? 인연이? 준영이 은희와 전 남편 사이에 섰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시죠. 당신이 뭔데? 2년 20년 썼는데. 준영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지킵니다. 전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근데 그년 얼마나 정신병자인지 알아? 매일 악몽 꾸고 떨고. 잘 버텨봐.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전 남편이 완전히 사라지자 은희가 무너졌습니다. 문틀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은희는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준영은 은희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오늘은 제 집에서 주무세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스트룸에 누운 은희. 준영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거실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고마워요, 준영 씨. 준영 씨 아니었으면.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날 밤 준영은 거실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게스트룸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은희가 다시 악몽을 꾸진 않을까? 혹시 전 남편이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아침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출근 못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임원이 놀랐습니다. 사장님, 투자자 미팅이 있습니다만. 미안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깨어난 은희.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준영. 고마워요, 준영 씨.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은희가 딸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영 씨한테 들었어요. 응, 준영 씨가 지켜줬어. 제가 그분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분이 정말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날 밤 미국에서 재훈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혜한테 들었습니다.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기적인 거 아니겠니? 엄마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2년이에요. 이제 아버지도 살아야죠.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지켜주셔야 해요. 엄마한테 그러지 못한 것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아들. 약속할게. 이번에는 곁을 지키겠어. 다음 날 오후 수진과 함께 준영의 집을 방문한 은희. 제 딸 수진입니다. 박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지켜주실 수 있으세요? 준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어제 느꼈습니다. 은희 씨가 다치는 걸 절대 볼 수 없다는 걸. 어머니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 모든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강인함이 좋습니다. 20년을 버티고 빠져나온 것,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믿겠습니다. 단 약속 어기시면 안 돼요. 약속합니다. 평생 걸고.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엄마 천천히 얘기하세요. 수진이 나가고 거실에는 은희와 준영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 씨, 네. 저한테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준영 씨, 저는 두려워요. 압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배신당할까봐.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제 느꼈습니다. 은희 씨를 지키지 못하는 제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 무릎을 꿇고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은희 씨가 안심할 때까지. 저는 진심입니다. 63세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저도 준영 씨가 좋아요. 사랑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하지만 무서워요. 행복해지는 게. 같이 무서워합시다. 같이 두근거리고 같이 떨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은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해요. 저도 용기 낼게요. 준영이 은희를 조심스럽게 안아줬습니다. 은희는 처음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무서워도 괜찮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마주 앉은 지혜와 은희. 차가운 분위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반대합니다. 은희의 긴장한 표정. 우리 엄마가 계시는데 아줌마가 그 자리에. 지혜 씨 마음 이해해요. 저도 사모님을 대신할 생각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빠가 달라졌어요. 12년 동안 아빠는 죽은 것처럼 사셨어요.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처럼. 현재 웃고 있는 준영. 정원에서 은희와 함께 웃는 준영. 근데 요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은희도 눈물. 지혜가 손을 내밉니다.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게. 준영과 단둘이 남은 거실. 은희 씨, 네, 저한테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은희가 말했습니다. 저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무섭지만 준영 씨랑 함께라면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연인으로 돌아온 은희. 천천히 가까워지는 두 사람.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준영의 변화도 컸습니다. 저녁 7시면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은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서가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워라밸을 찾으시다니. 편안한 웃음과 대화가 있는 일상. 어느 날 지혜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은희 씨 좀 만나봐도 될까요? 혼자서요. 아빠 없이. 카페에서 만난 지혜와 은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반대입니다. 우리 엄마가 계시는데. 지혜 씨 마음 이해해요. 저도 사모님을 대신할 생각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달라졌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웃으세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는 죽은 것처럼 사셨거든요.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처럼. 근데 요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은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 씨가 저한테도 그래요.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지혜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엄마처럼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시간을 주세요.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주말 준영의 자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재훈도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재훈입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웃게 해주셔서. 함께하는 식사. 조금씩 풀어지는 분위기. 식사 후 거실에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우리 엄마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준영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엄마를 대신할 순 없겠지만 아버지 곁을 지켜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엄마 반지 어디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 씨께 드리세요. 지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엄마도 원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행복하신 거.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 정원에서 두 사람. 아름다운 봄 노을. 은희 씨,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준영이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완벽한 남편은 못 될 겁니다. 가끔 일에 빠져서 약속 잊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화낼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평생 은희 씨를 지키겠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완벽한 아내는 못 될 거예요. 가끔 무서워서 떨 수도 있고 과거가 떠올라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영 씨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함께해요. 준영이 은희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키스. 사랑합니다, 은희 씨. 저도 사랑해요, 준영 씨.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꼭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100세까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럴 겁니다. 약속하세요. 약속입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외로웠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곁이 됐습니다. 56세와 63세의 만남. 늦었지만 진실했고 조심스러웠지만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용기였습니다. 준영이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함께니까.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봄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집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찾아온 온기였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느낀 안정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집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정원의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은희와 준영의 마음에도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봄, 가장 따뜻한 봄, 가장 진실한 봄, 그들의 늦은 봄이 시작됐습니다. 56세,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을 줄이야. 과거가 빠르게 스쳐갑니다. 맞는 장면, 혼자 우는 장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장면, 원룸에서 무너지는 장면, 그 지옥 같은 시간들,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는 은희. 엄마, 준비됐어요? 응, 이제 가자. 복도를 걷는 은희. 채플 문이 열립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문 너머 눈물 흘리는 준영. 63세. 다시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다시 심장이 뛸 줄 몰랐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용기. 3개월 후 호텔 채플에서의 작은 결혼식. 연한 크림색 드레스의 은희, 네이비 수트의 준영. 56세와 63세.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 화장하며 떨리는 은희.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수진이 엄마의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은희는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맙다, 딸. 수진이 은희의 손을 준영에게 넘겨줬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은 인생의 황혼에 만나셨습니다. 젊은 사랑보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입니다. 두 분 모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준영이 서약했습니다. 은희 씨, 아니 이제는 제 아내라고 불러도 될 강은희 씨.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기쁘면 함께 기뻐하며 외로우면 곁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두 번째 인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은희도 서약했습니다. 준영 씨, 저에게 다시 사랑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준영 씨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곁을 지키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겠습니다. 피로연에서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신부의 딸 한수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20년 동안 힘들게 사셨습니다. 저 때문에 참고 저 때문에 버티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항상 미안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을 만나고 엄마가 달라지셨습니다. 웃으시고 밝아지시고 살아계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웃게 해주세요. 지혜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신랑의 딸 박지혜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잊으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은희 씨를 만나보니 알았습니다. 은희 씨는 우리 엄마를 잊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요. 은희 씨,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준영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여보, 고맙습니다. 저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다시 사랑할 용기를 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1년 차 준영이 중요한 계약 때문에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중국 바이어가 갑자기. 오늘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제 정기검진. 다음에 갈게요. 이해해줘요. 혼자 병원 가는 은희. 서운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온 준영. 화났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이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오늘 회의 다 취소했어요. 당신이 더 중요해요. 제가 또 실수했네요. 과거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은희의 눈물. 준영 씨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노력하면 되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꼭 껴안는 두 사람. 위기를 함께 극복했습니다. 3년 후 은희 59세, 준영 66세.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의 아이 은희의 외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3살 된 손녀가 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예쁜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아버지도? 준영이 웃으며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공주님 많이 컸네. 할아버지, 나 이만큼 컸어요. 손녀가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우와, 정말 크게 컸구나.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은희와 준영의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식사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5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 보여요. 그때는 늘 슬퍼 보이셨는데 지금은 늘 웃으세요. 준영 씨 덕분이지. 아버지한테 정말 잘하세요. 나도 잘 받고 있어. 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랑받을 줄. 당연한 거예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지혜도 이제 은희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은희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실래요? 제가 엄마 레시피로 요리 좀 배우고 싶어서요. 그럼요.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가고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네, 행복하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울 정도예요. 가끔 꿈인가 싶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우리 자격 있어요. 충분히 많이 아팠으니까 이제 많이 행복해야죠. 준영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저도요. 준영 씨가 제 인생의 늦은 봄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맞아요.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100세까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럴 겁니다. 약속하세요. 약속입니다. 은희는 준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준영은 은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외로웠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곁이 됐습니다. 56세와 63세의 만남. 늦었지만 진실했고
조심스러웠지만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6세에 다시 사랑을 만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보,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집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찾아온 온기였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느낀 안정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집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정원의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은희와 준영의 마음에도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봄, 가장 따뜻한 봄, 가장 진실한 봄. 손녀가 정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꽃이 예뻐요. 은희와 준영이 미소 지으며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지키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옆에 그 사람이 있는 것. 준영이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함께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봄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 손녀의 제잘거림, 지혜와 수진의 대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행복의 멜로디였습니다. 그들의 늦은 봄이 완성됐습니다. 56세와 63세에 시작된 사랑, 상처와 두려움을 딛고 찾아낸 용기, 서로를 향한 진심, 그리고 함께하는 매일매일.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늦은 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두 사람의 사랑을, 두 사람의 용기를,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사랑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용기를 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정원의 동백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은희와 준영의 마음처럼, 그들의 사랑처럼.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그들만의 봄이었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